저 죄송해요. 너무 이거를 성출을 높였더니 저 컴퓨터 300만 원짜리 산 거는 상관이 없는데 200만 원짜리 언저리 산 거는 계속 문제가 생기네. 예. 해결 잘 나와요?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해 놨었거든. 했더니 이게 그 저기가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좀 그래도 고가 장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가 장비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상당한데 컴퓨터를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이게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차라리 그냥 비싼 거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렇게 좀 사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장비가 지금 1980 1080 30 버퍼로 맞춰놨어요.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이거를 이제 4K4로 했더니 성출이 안 되네. 예, 예. 아, 짜증나네, 근데. 확실히 낮아지는데, CPU 차지하는데. 그래서 좀 더 버티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욕심대로 4K로 할 수가 없네. 4K로. 그냥, 요 정도로 나갈게요. 요 정도로. 요 정도 나갈게요. 너무 죄송해. 근데 나도 나름대로, 감사한데, 이거를, 이게 좀 그래. 너무 비싸. 장비가 일단은 예전보다 너무 비싸고, 도저히 뭐 직원 고용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상업용으로 너무 하고 상업용으로 흘러가요. 나 아무튼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갑고 뭐 이 정도 컴퓨터 용량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아니 4K로 했더니 되더니 이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가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저게 CPU하고 GPU 50%씩 먹었는데 푹 끊긴 거야. 열이 좀 순간적으로 열이 좀 치솟나 봐요. 이게 이제 복합 장비다 보니까 여기 뭐 마이크니 뭐니 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 꾸밀 때 뭐 약간 복합하고. 예. 근데 이렇게 성능을 그 4K를 좀 낮추면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는 확 나아지네. 저것도 4K 때문에 그런가 보네. 그때도 끊길 그런 게 아닌데 사실은. 아무튼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할게요 다시. 너무 예. 열이 순간적으로 폭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몰랐는데 이런 장비들도 열이 나갖고 하나씩 맛이 가요. 네, 4K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과부하진, 예. 그러니까 성출 성능을 낮추고, 예.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죠? 이렇게 장비를 너무 많이 갖다 놔, 저기를 해갖고. 발열 문제네. 저 위에 것도. 저거 좀 낮춰야 되겠네. 지금 CPU 11%, GPU 14%. 좋네요. 예. 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그런 합의가 잘 돼 있어요. 그 뭐야 일확천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왠 같으면 그 역사가 걔네들 그런 석유 그런 게 국가에서 세금 걷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 소유주한테 그 가문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갖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50% 50% 60% 60%는 세금으로 뜯어서
경기 과열일 때마다 돈 떼돈 버는데 이러다 보면 자본이 독점으로 모이니까 뜯어서 다시 국민들한테 해주니까 이게 서로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벌써 혁명 났을 거예요. 예. 아, 윈도우 제품 열이, 그렇지. 발열 때문에. 컴퓨터 이게 45리터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 해보니까 좀 쩌는데 방송을 못하겠는 거야. 예. 우리나라 같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경제 위기를 넘겨왔냐? 처음에 70년대는 저임금.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얘기지. 70년대는 저임금. 공장 공순위. 그리고 저기죠. 뭐야. 농산물 가격 폭리치드. 그러니까 농민들 부채가 폭등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만들었어요. 80년대에는 그래서 농가 부채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다 시집 안 오고 전부 탈출했던 게 뭐 농사져갖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전라도 문제 아니고 전부 다 그랬어요. 전 지역이 무슨 충청도, 강원도. 90년대는 90년 초까지는 좀 그래도 80년 3조 현상이었으니까 그나마 난데 90년대 들어와서는 이게 IMF 터지고 2000년 초반부터는 비정규직 계약직 그리고 이제는 금 모으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이제 문제 터진 게 자영업 대란인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층 계급한테 경제적 하층 계급한테 스탈 착취, 공포 분위기 조성, 경쟁, 남녀 갈등 이런 걸 계속하면서 그런 불만을 잠재워 왔거든요. 계속. 이번에는 불만을 잠재울 방법이 없어요. 남녀 갈등 만들고 맨날 성 얘기하는데 사람들도 딱히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띄우고 JTBC에서 매일 남녀 갈등 그거 하잖아요. 조선일보, JTBC. 진보신문에서는 강의파리들 따라가고 필자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지 사람들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아, 씨발년 놈들이네. 대변해 주기, 저희가 불행한 사람들을 대변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똥 누는 거 대리로 안 싸도 돼. 대변 안 해도 돼. 대변질 안 해도 돼. 댓글들. 야, 대변질 안 해도 돼. 지금도 다 얘기를 해요. 대변질 하겠다. 전부 지금 나서서 정의로운 양 하는 사람들 목소리 높이고 하는데 불행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대변질 하겠다 이러는데 이번에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넘길 거냐 외국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하청 구조, 다단계 착취, 사기 만연. 오늘 고양시에 또 30억 또 터졌더라고요. 시작이. 전세금 사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빨갱이냐 노조 얘기하면 빨갱이냐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익 보는 사람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익 창출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 이러면은 빨갱이다. 반자본주의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잠재우다 보니까 없는 것들끼리 지금 섬에 갇힌 없는 쥐새끼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쥐새끼들끼리 더 아주 잔인하게 잡아먹는 그런 거거든요. 하층 계급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경제 위기를 어떻게 넘기겠어요? 뻔한 거지. 두 가지로 넘길 거예요. 뭐냐? 연봉 1억
요새 이제 연봉 웬만한 정규직은 다 1억이거든요. 8천만 원, 1억 정도, 5천만 원 이상 되는데, 연봉이 일단 많이 올랐죠, 정규직들. 우리는 연봉 1억한테 세수를 걷어. 세금 얼마? 55%. 4대 보험하고 세금 내면 실질적인 세금이 50% 걷어가는 거야. 1억 벌어서 5천만 원 세금 걷어가겠다는. 4대 보험 각종 비용하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1억 받아서 얼마 가져가냐? 한 450만 원? 실수령액 450만 원 이거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586 대규모 이제 586 보고 꺼져 새끼야. 이제 586 정기직은 다 내쫓는 겁니다. 전 사회에서 뭐예요? 586 퇴출운동. 그렇다고 노동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직으로 들어와. 586하고 젊은 애들끼리 비정규직 경쟁해야지. 뭐? 계약직 비정규직 586하고 20대하고 경쟁해야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에 잘려서 몸값 3분의 1로 20대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야. 노동 착취당하면서. 노후에 70에도 일해야지. 빈곤이 앞에 보이는데. 세 번째. 뻔합니다. 도박, 담배, 술, 세수 확대. 여기서 도박이라는 건 뭐냐? 로또 복권이 지랄이니 마구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령층 비정규직이 탄생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하기 힘든 일을 몸값 3분의 1 낮춰서 일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기득권이 생각하는 이번 경제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소득을 개박살 내갖고 소득 착취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느끼고 전부 다 이게 다 기성세대 덕분이다. 탓이다. 이런 식으로 돈은 자기들이 착취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은 전부 대다수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586하고 20대하고 노동 경쟁을 시키는 구조로 계약직 비정규직. 야, 일 안 하면 뒤지는 거 알지? 아마 은퇴는 없는 식으로 갈 거예요. 은퇴. 야, 70까지 일해야지 요즘에. 65세도 젊어. 일하는 게 행복이야. 그러면 요새 건강하면요 놀러 다닐 때 많아요. 백킹도 많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놀러 다니고 볼 때 많아요. 돈 없이도 백킹하면 돼요. 팩패킹하면 돼. 집 있고 어느 거 있으면 밖에 나가서 놀고 먹으면 돼요. 여행 다니면서 집에 에? 그래서 아마 대규모 금융 노동 착취, 노동 경쟁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클라이막스가 20, 30대 남녀 갈등을 최악으로 만들어서 노동 경쟁을 시키려고 혈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이게 좀 어려운 게 이 사람들 기득권들 지금 하는 한국에 부역하는 사람, 족벌가에 부역하는 사람들 지금 언론인들이 이걸 분위기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 유럽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또 나와서 선동질하네. 이 씨발년아. 이 씨발년 또 선동질하네. 라고 직접적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뉴스나 이런 데 댓글을 바꾸고 있어요. 세이프 전부 다 그거 뭐라고 교양 뭐 이런 거 따지면서 댓글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 험하게 쓰면 댓글을 못 쓰게 바꾸고 있어. 사람들이 이 씨발년이 그랬어요. 이 개 같은 년이에요. 이 새끼 개새끼예요. 그리고 기자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씨발년이 또 선동해요. 이 개새끼가 선동해요. 라고 댓글이 작년에 폭증하기 시작했어. 구조정할 때. 이게 또 나와서 이 지랄이네요. 이 씨발년. 우리도 쉬자 이 쌍년아. 야 이 개년아. 이러면서 기득권 족벌가나 기득권 갖고 부역하는 사람들, 기자라든 언론인들, 오피니언 리더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쓰레기 새끼야. 라고 쓰니까 지금 대규모로 지금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댓글을 못 달게. 그러니까 얘들도 예전에 이렇게 선동하면 나 고액 강의도 맡기고 기업 강의도 맡기고 기호해줬는데 나 겁나네. 이 쌍년 또 이지랄이에요. 이 쌍년 기자년 또 저번에 이지랄도 했어요. 허위 기사 퍼뜨렸던 년이에요. 야 장 모시기 쌍년아. 그따위로 살지 마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와서 이래 개 같은 년아. 기자들이 움찔움찔한 겁니다. 댓글들. 저기 뭐라 그러지? 빨갱이 새끼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탁 들면 네가 가서 조선소 일해 씨발려나. 집값이 갔다 오면 1억씩 올랐어. 이 새끼 이런 걸 했던 놈이에요. 조선일보에 있는 모시기 제2모시기 그리고 좀 과거하고 다른 게 사람들이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 죽여버리고 싶다. 분노의 글들이야. 보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방송가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거든. 방송가 사람들 엄청 친하려고 했는데 나는 방송가 사람들 상당수가 개 인간 쓰레기라고 보거든. 엄청 비열해요. 방송가 애들이. 사람들이 무슨 댓글을 달든 뭐하든 그러니까 방송가 사람들 성향이 어떤 성격이냐 같으면 강용석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 같으면 방송가나 언론계 분들이 강용석을 비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같으면 자기들 하는 게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 필요할 때 쓰고 얼굴 막 하고 이런 게 그쪽 사람들 분위기가 잠깐 만나보면 사기꾼 이상 비열해요. 나한테 수작 걸고.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기회주의적이 비열한 인간의 전형이라면 언론계 사람들이나 방송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취재 섭외 오고 이러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마치 막 거의 사기꾼 저리 가랍니다. 사기꾼 이상. 예. 그러고 사는 걸 당한 놈이 바보라는 그런 게 아주 강해요. 방송가 사람들이나 기자분들. 그래야지 자기가 잘 먹고 잘 한다는 그런 게 머리에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기자분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 이상을 넘어서의 도덕관념이. 근데 우리나라 엄청나게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쓰냐 그 사람이 떡상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앙하더라고.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나는 그쪽 사람들 되게 싫어요. 문화도.
되게 조심해야 돼. 기자라고 접근하 그러면 나중에 막 기자들 공갈 협박해갖고 돈 뜯어내는 기자들도 엄청 많아요. 사생활 뭐 노출시키겠다. 알아서 해라. 뭐 1억, 2억씩 돈 뜯어내는 게 뭐 다반사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갖고 돈 버는 걸 당연시해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기자라고는 너무 생각보다 기자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 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협박을 하든 공갈을 하든 광고를 물어오든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방송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상당히 비열합니다. 생각보다 그 문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가 없었지. 내가 얘기해줄게. 졸라 비열해요. 근데 딱 이런 거 키면 엄청 교양 있고 점잖은 척합니다. 뒤로는 패급 인간 쓰레기 그 이상입니다. 사람을 멀쩡한 사람 해놓고 미리 시나리오 놓고 섭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사람들 분위기가 이게 예전에 그 레거시 언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람들도 이제 페이스북이니 뭐니 SNS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공동체 문화들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끼리 정보를 소통하잖아. 우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위에 나 언론 기자요.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저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안 그러신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뉴스타파 같은 아닌 사람 존나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인생 망가진 애들이 네가 그래왔자 뭐 나한테 어떻게 하냐. 밑에 죽이러 갈게. 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웃어? 죽이러 갈게. 이게 과거하고 사람들의 분위기 다르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지금 요새 뭐 살인범 종신형을 취하든 뭐 형량을 높이든 그냥 기분 나쁘면 죽여버립니다. 요즘에. 어저께도 그거 온라인으로 20대 여자하고 40대 만나갖고 호텔 가서 남자가 여자한테 칼 찌르고 본인 자살했더라고. 분위기 이상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잖아. 만나갖고 너 호텔 가갖고 그랬는데 야 너 이거 성추행으로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도 한번 뒤져봐라 씨. 그리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죽었는데 요즘에는 너도 죽어봐라 하고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자 공안에 자기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요. 계속 물어봐요. 질문은 제가 하는 거. 아니 내 얘기 내 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취재.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여기서 사인하시고요. 취재 약정서에. 아니 여기다 사인하자 질문할 게 없는데. 요즘에 그 취재하면은 취재 확인서라고 사인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딱 합니다. 초상권하고 뭐하고 취재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 확인서 여기다 기자님 여기다 사인하세요. 만약에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없다. 뭐예요? 인터뷰하면 사인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취재 확인서. 이건 어디서 났어요? 이거 기자들끼리만 하는 건. 요즘에 SNS에 다 퍼졌어요, 기자님. 기자가 그리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육체를 노동하는 사람보다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직업들을 가지려고 너무 많은 사람이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골 때리는 게 뭐냐 같으면 기자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 같으면 그 인터넷 신문 아무나 차리거든. 사실은. 그 머시기 지지라한테 진내 싸웠어요. 정상인가 아니냐. 위도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3년 차인가? 그때쯤 많이 했어요. 왜 다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친하게 안 지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많이들 그랬는데, 아니, 그 어떤 전문 분야도 아니고 관종 먹고 사는 사람들이 관심 종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였어. 나중에 무슨 일밖에 없을 것 같아. 인터넷 BJ끼리 술 먹어요. 뭐가 어디 참 좋아요. 막 이런데. 걔네들도 이 먹고 사는 게 관종 받고 사는 애들인데, 어? 관종 받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청률 올라가고 결국 본인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거기서 관종을 받아야 되잖아. 모여갖고 방송을 하든 말든. 결국은 무슨 일밖에 없겠어. 어떤 여자 BJ 부청끼리 엮이서 극단인데 무슨 일 있겠어요. 서로 나중에 원한밖에 없는 겁니다. 관종, 감정 상하고 불란밖에 없는 거지. 불화하고 거의 대부분. 왜? 내가 주목받아야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 사람이 주목받 그러면 관종으로 먹고 사는데 서로 관심을 치열하게 경쟁하지. 관종끼리 방송하면 나중에 뭐만 남겠어. 싸움밖에 없는 겁니다. 뒤로 가서 폭로하고 그 새끼 만나왔더니 이렇더라. 내가 보기에 그렇더라고. 그때 분위기가. 아니야? 여러분 직업이나 이런 걸 우습게 나는 내가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게 보여요. 관종짓으로 먹고 사는 게 이슈머리 인기 후원 이거 말고는 그렇죠. 이슈머리 인기 후원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의롭게 생각하더라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관종 세상에서 생각보다 이게 외로운 환자들, 고독, 외로운 환자들 좀 폭증하고 있다고. 자기를 보는 줄 아는 거예요. 관심 못 받으면 돈 못 버는데. 그러니까 연예인은 주인공병이 있지만은 이런 유튜브 저기는 관종병 세상이에요. 관종병. 똘끼를 부려야지 이게 저기 한다고. 뉴스 좀 볼까? 그러니까 치욕이나 수치 이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정상적인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도 내가 볼 때는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야. 수치감이나 염치 이런 게 없는 관종이라고 관종 근본적으로 DNA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모여갖고 관종끼리 모여갖고 같이 있으면 나중에 무슨 되겠어. 서로 뭐 싸움 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관종이 돈 벌려고 만난 거니까 돈으로 엮인 관계가 되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유튜버의 BJ들이 서로 만나면 돈으로 엮이는 관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쟁자고. 내가 볼 땐 그렇던데. 실상 알기는 그거 상종하지 말아요. 그거. 서로 이제 서로 이제는 인물 죽이기, 뭐 평판 주기 이런 거 들어가지 않겠어요? 싸움 얘기나 하고 서로. 지금 그리고 예고한 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터졌습니다. 새마을 금고 난리가 아니네. 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아니 50조가 한 번에 말이 50조지. 할 때는 돈 받고 안 했겠어? 야, 새마을금고 284조, 농협은행 387조, 협동조합, 행정안정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비슷하네. 자본금이 엄청나네. 유동성 비율이나 이런 거 없어. 협동조합이나. 내가 얘기했던 거 갑자기 뉴스로 다 나오네. 50종. 무늬만 비영리 기관. 야, 나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할까? 저쪽 세계도 괜찮은 것 같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어떡하냐, 이거 수사당해갖고, 여기. 비리 청구로 뇌물 받고. 자, 이거 여러분. 드디어 금리 내렸다며. 은행이 요즘에 은행 금리가 낮아요. 또 뭐 한 거야? 또 낚은 거예요. 뭐라고? 또 낚은 거예요. 내가 금리 잘못하면 몇 프로 한다고 그랬어. 하반기에 누가 그러더라. 와갖고 8% 10% 두고 보자. 봐 인마. 얘네가 인마 자손사학과 아냐? 지금 5.22에서 7.14지. 내가 얘기한 대로 8에서 10% 갈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연 8%에서 10% 갈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런 식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 올릴까, 안 올릴까? 쉽게 얘기할게.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까, 안 올릴까? 여러분 볼 때. 하단이 8% 근처까지 가고 상단이 10% 가까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다들 이게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금리가 내리고 있다고. 뭐 얘네 채권사 지금 막 일반 회사 10%대야 12% 막 난리가 아니야. 나보고 두고 보자. 가을에 경제 위기설 이 새끼 사기꾼이다. 지금 밖에서는 나한테 불만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영향력이 많은가 봐. 막 거북섬도 요새 재건축한다. 내가 거북섬 갔다 온 다음에 거북섬 프로젝트 재검토한대. 근데 하나 물어보잖아. 한국은행 윤석열이 지랄을 하든 검찰 권력이 지랄을 하든 말든 다음 내년 총선이라고 지랄을 하든 말든 한국은행에서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한다 지랄한다 뉘앙스 풍기든 말든 금리 올릴 것 같아 안 올릴 것 같아? 아니면 한국은행이 독박 써야 되는데 다 나라 망한 게 한국은행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 몰고 가잖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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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램 얘기 나오던데 내가 그거 저기 했다고 그거 뭐야 거기 경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 했더니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재밌어. 에? 어떡할 거야? 시중금리가 이거야. 5.22에서 7% 사이인데, 내가 볼 때 8에서 10%까지 간다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금리를 내려요. 야, 옛날에 내가 미국 금리 2.5% 갈 때 내가 5.5까지 간다 그랬어, 엄마. 내가, 내가 지금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5.5까지 간다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무슨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물가, 저기 식량 물가 폭등한다고 그럴 때도 막 지랄했었어요. 앞으로 내가 가격 올라갈 걸 얘기해 줄게.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는 등등등등등등등 나는 물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생수 가격이 이번에 내년쯤 되면 생수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응? 뒤진 거야. 뭐 내린 다음에 엄마 그 저기 한 몇 달만 그 지랄 하는 거야 얘네들. 물값 지금 소금값 다 올랐는데 그 다음에 올라갈 게 뭐야? 물값, 생수 가격. 생수 가격 지금처럼 쌀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안 오를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제 생수값 올라가는 거야. 이제 앞으로 물값의 시대에 물값. 등등. 내가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물값이 앞으로 장기론 물값 상승의 시대입니다. 물이 귀해지는 시대예요. 소금 다음에 그냥 물값이지. 그런 게 안 보이나?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물값이야. 물값 상승이야. 아니야? 지금 설탕, 소금 이렇게 백색 식품들이 오르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오르는 물가. 그 중에서 생수 가격.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대나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땅이 있으면 못 팔아놓으라고 그랬어, 내가. 계속. 자꾸만 제 얘기를,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어. 나도 안 파는데 파고 싶어, 나도 땅 있으면. 뭘 확보하라 그랬어, 내가 계속. 지하수를 확보해, 지하수 지도 보고. 내 대가 아닌데 나중에, 크게, 그 집안에 크게 쓰일 일이 있어요. 지하수. 앞으로 지하수 없으면은, 농사를 짓든 뭐든 간에 이제 수경농업이라 지하수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는 돈이 돼요. 지하수. 앞으로 지하수 함부로 못 팝니다. 내가 볼 땐. 여러분, 내가 볼 때 한 10년이나 20년 후부터 이게, 근데 물은 생존의 기본이기 때문에 본인 세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토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 와이프 계속 설득하는데, 좀 이따 사놓으라고. 그러니까 좀 지하수라 파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거기 안 돼. 먹을 거 없으면.
거기 저기 하우스만 하면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거든. 이거 봤을 때 물이 무한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10년 내에 이거 심각해집니다. 왜? 전부 다 지금 수경농업이라, 그러니까 노지 농사가 아니야. 지금 대규모 뭐예요? 공장형 농사입니다. 사람들이 공장형 농사가 뭐가 문제냐? 일단은 공장은 노지에 비해서 물이 4배에서 6배 더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려요. 공장형으로 생산하면 생산 효율은 높은 대신에 지하수 물이 4배에서 6배 더 들어가요. 어? 그리고 지하수는 땅이 팔려도 지하수 권리 안 팔면은 그거 지하수 못 팝니다. 지하수가 그게 지하수에 대해서 권리가 그 땅에 대해 토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토지 판매하고 지하수 그거 꼭 소유권 옮겨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디서 옮겨 명의 변경 어디서 해야 돼? 군청. 명의 변경 못하면 그 지하수 못 팝니다. 왜? 이미 지하수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내 땅을 팔아도 지하수 권리는 안 판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지하수 권리하고 그다음에 명목이라고 그래서 명목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 같은 거 임목 등기라고 그러는데 임목 등기하고 토지 등기하고 다 달라요. 다시 말씀, 지하수 등기, 나무 같은 식자재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다 달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등기가 다 다르다고. 토지하고 지하수 소유권이 별도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군청에 알아봐야 돼. 앞으로는 지하수 상당히 자기 집안에 비상용으로 상당히 중요해져요. 점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 한번 물 난리 나면요. 가격 폭등합니다. 4배, 뭐 10배 오르는 거 일도 아니에요. 특히 식수는. 응? 그냥 보험 비슷하게 집안에 건물 등기, 임목 등기, 지하수 등기, 토지 등기 다 달라. 확인을 다 해야 돼. 요새 근데 인터넷 확인 다 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 등기를 왜 한대? 온천도 있고 지하에도 광물 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물도 그 등기를 해요. 만약에 광물 발견되면 다 달라요. 그래서 토지는 어떤 면에서 생존이에요. 임목도 등기예요. 임목 등기라고. 땅을 가진다고 그거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작물 등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공작물 등기인데 임목 등기가 따로 있어요. 임목 등기, 죄송합니다. 임목 등기. 이걸 임목 등기라고 그러거든.
명인 방법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이름을 걸어 놓습니다. 내 거라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내 나무라고 이름표 걸어 놓으면 내 겁니다. 못 건드려요. 그거 다 소유권 다른 겁니다. 예. 함부로 따면 안 돼요. 도둑질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실의 소유권 때문에 특히 열매라든지 돈이거든 다. 명인 방법이라 해서 누구 소유인지 거기다가 해놓으면 내 겁니다.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 내 땅이 있다 그래도. 임목등기라고 그럽니다. 그 지하수도 그 소유권 갖고 와야 돼요. 나중에 땅 산 다음에 나중에 지하수 못 보면 그거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명의 변경 하셔야 돼요. 요거 지하수자 하나 팔아놓은 거 안 해놓으면 물 못 풉니다. 왜? 2년에 한 번씩 시험 점검 오는데 물 함부로 펐다면 벌금 나옵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알겠 지하수 개발 이용자 권리 의무 승계소. 나중에 이거 저기 재산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어? 지하수 개발 명의 변경 이행 각성. 향후 소유주가 돌려주는. 안 쓰면은 안 돌려도 돼요. 모르겠네. 수목장은. 앞으로 이제 물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식수가 귀해집니다. 잘 그러는데 여러분들 식수가 흔해질 것 같아? 귀해질 것 같아? 왜 귀해지는데요? 스콜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콜이라 귀해지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한 번에 내리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콜이라 대심층에 있는 지하수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내가 볼 때. 대심층 지하수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기후가 스콜이야. 스콜이 온대요. 갑자기 폭우 내리는 거 수백 미리. 그리고 안 내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눈 같은 경우에 서서히 녹잖아. 겨울에 안 내리면 가뭄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번 여름에 장마 어떻게 올지 몰라요. 아스팔트 그런 거보다 비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내리는 게 좋은 거거든. 그런데 한 번에 싹 뿌리고 가버리면은 바다로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다 흘러갖고. 지하에 이렇게 갇히는 게 아니고 지하에 머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싹 흘러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하게 비가 천천히 오면은 땅에서 이렇게 머금고 있거든. 이걸 대심층이라 그러는데 그 여유 공간도 있고 한 번에 내리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폭우라고 그래갖고. 근데 폭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싹 쓸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내가 보기엔 스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심층 점점 말라갈 거예요. 잔잔히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대량으로. 사대강 사업이 그게 대규모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식한 거예요. 4대강이
다 흘러내버리는 거 아니야, 물을. 앞으로 스콜이 점점 심해질 거야, 아마. 스코라가. 그게 뭔데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거야. 한국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름, 겨울밖에 없는 거야. 스코라. 열파, 한파밖에 없는 거예요. 열파 오고 한파 오고. 그러면 지하에 물이 그게 뜨겁고 춥고 뜨거운데 물이 어디 있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뜨거운 나라에 물이 있어? 러시아에 물이 많나? 내가 볼 때 지금 계절이 양계절로 바뀌는 것 같던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 잠깐, 가을 잠깐. 그렇게 되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그게 기후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물싸움도 점점 심각해질 것 같아요. 동남아라고 그러긴 그렇지. 무덥고 뭐 짜증나고 그러지만 덥고 추운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시고 임목등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큰 비용 안 들면 이건 특히 땅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고 일정 부분 조상이 물려줬는데 멀리 있었는데 그거 조상이 감사해야 돼요. 조상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올랐다 상승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 매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집 팔린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이 되는 게 아니고 뭐야? 아파트 매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도 이제 알아. 이제 돈 버셨어요. 상승기로 바뀌었어요. 아 씨발 이번에 빠져나와야 된다. 던지자. 요새 그 부동산 재테크방이나 이런 애들 얘기해도 분위기가 봤을 때 이 새끼 사기치는 거 알거든? 이런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 부자의 길은 외롭고도 고독한 거예요. 사람들이 집값이 다시 올렸어요. 장기 투자. 그래? 야, 다 내놓자. 분양받으세요. 안 속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안 속는 거야. 매물 이거 봐봐.
씨발 이게 그래프야? 지금 뭐 물건이 팔리고 있어요. 상승이. 그래 내 거라도 사라. 마구더니. 집값 폭등한 다음에 지금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도 안 사. 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무도 안 사는 거야. 뭐라는지 한번 볼까? 정부에서 싫어하는 기사네요. 아무도 안 사. 요즘에 무슨 지랄 하든 간에 저를 못 믿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는 얘기 쭉 있었는데 문제가 야 씨발 새끼들이 저거 고향에서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전세 사기 무슨 사기꾼들 저기야. 오늘 뉴스레이터 마지막으로 아니 뉴스레이터 지금 저희 실장님이 만들어 놓고 하셨거든요. 요거 이제 자료들 있으니까 가셔 보시고 그 뭐 대충 제목만 보시고 궁금하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이메일로 받으신 분 이메일 보시면 되고 뭐 못하신 분은 카페 가서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이 은행 쪽으로 애플페이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거 나온 거 다른 연구들 나온 거 다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주택산업 경기 전반 다 하락이고 전부. 네, 그래서 금강원 작업대출, SBI, SQ는 이런 것도 얘기 들을 수 있고요. 작업대출했대 이건 사실은 사기죠. 지금 그 비수도권 미분양 전망이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사우디 추가 감산 예가하는데도 이번에 이제는 상당한 불황이 지금 세계 경제에 덮칠 것 같습니다. 미국 초황이 이제 전 세계. 그리고 이번에 요거 5개 회사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또 사기쳐갖고 거래 정지된 거.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그러니까 전부 지금 환상이었다는 거죠. 지금 한전이 D 가스공사 C 받았답니다. 하셔서 예 가셔서 예 지금 시작인데 특히 이제는 올해 내년 내후년 초까지가 제일 힘들 거예요. 올해 내년이 제일 힘들 겁니다. 보조제 없애야 되지 않나? 꼭 보조라는 이름이 필요한가? 사무원이라고 써야지. 보조라는 게 왜 필요하지? 공인중개사에? 변호사도 아닌데? 인플레이션과 자산 수익률 예, 그거 보시면 돼요. 이제 경기 역행성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거 보기 돈 벌어요. 궁금한 거.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내일 토요일이야. 예, 집에 있어요. 나오면 죽어. 에? 물가 있고 집에 있어. 여름에 쪄 죽더라고 아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좆대는 거지. 기관 산업이 경쟁 없이 하나다. 옛날에 아시아나가 왜 생겼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예전에 아시아나가 왜 생긴 거야? 김대중 정권이 왜 이러고. 아시아나가 생긴 이유를 알려줄게. 한국에서 해외 자유여행화가 됐는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동남아하고 일본하고 아무 데도 못 가 사람들이. 왜? 왜? 한번 미국 가면 집안 뿌리가 거덜나요. 그러니까 유학을 합격을 했어. 유학 학교에서 무료래 학비가. 그런데도 못 갔어요. 왜 못 갔는데? 지금 돈으로 2천만 원? 미국에 가는 돈이 2천만 원이야. 항공료가. 유럽은 한 1,500만 원. 지금 화폐 가치로 한 1,500만 원. 그러니까 갈 때도 한 항공사에서 특별하게 뭐 서비스를 한다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 그리고 그 정기 항공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면 우리가 지정하는 날짜 한 달에 한 번. 비행기 표가 2천만 원이야. 가는 데만.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못 돌아와 한국에. 지금 돈으로 한 2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정말. 제주도에 가는데 한국 왔다 갔다 50만 원이야. 사람들이 이제는 하다 이제는 난리가 나니까 대한항공밖에 없으니까. 대한항공에서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기 노선이 없어. MZ 그런 거 없고 그냥 사람들이 뭐 다 이익 관계죠. 지금 뭐 한국노총이 돌아선 것 같던데.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교포들이 돈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독립운동이라는 거를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게 국내 양만 계급이 아닙니다. 이런 걸 이기게 없어 우리나라에. 그 친일파 이런 데서 해놔갖고 사실도 얘기한 데가 없어요. 일단 독립운동 자금은 노동 하층 계급에서 자금을 냈습니다. 이게 어딘데? 애닉갱들. 그러니까 벨트가 있거든요. 하와이,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하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멕시코 하는 요 벨트에서 독립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했던 사람은 다 뭐요? 한국의 하층민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갔던 사람 이런 다 저기 되니까 사탕수수 노동자, 한국의 노예 계급들, 한국의 뭐 노비 계급, 노예 계급에 속하는 그 양반 계급이 아니고 노예 계급 비슷한 사람들이 한국에 희망이 없으니까 저기 했다 간도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갔는데 독립 자금은 대부분 어디서 안창호가 만든 국민위에서 자금을 걷어서 중국에 보낸 겁니다. 이분들 꿈은 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선 이야기를 하고 조선 왕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저한 거짓말. 그러니까 같으면 이분들이 만든 그때 규범을 보면은 하층민 계급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 거 보니까 미국 같은 국가를 꿈꾼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 한경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경도 황해도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주요 세력이 함경도 황해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독립운동은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함경도 사람이라든지 홍정래 난에서 했던 하층 계급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최하층 계급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 조국이라는 나라도 왕실에서도 맨 처음에 살려고 발버둥을 쳤죠. 흡수합병 안 되려고. 근데 대세가 이게 이미 합의가 됐고 대세가 어떻게 돼? 이제 조선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하고 양반 세도가는 나라를 철저하게 팔아먹습니다. 일본 계급사에 황실의 계급사회나 귀족 계급사에 편입되면서 얼마나 더 많이 자기 몸값을 비싸게 팔아쳐먹느냐. 여기에 혈안됐던 게 한국의 식자층 조선 양반 왕실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왕실도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지. 자기들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는 거에 싹 왕실 정치인들이. 어차피 망할 거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자. 그럼 우리 왕족해주고 그러면 조약할 때마다 나라 팔아먹을 때마다 하사하금 은사하금 신분이 계속 상승합니다. 왕실 종친하고 왕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그 밑에는 신하들은 더 혈안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교포예요. 미국 교포. 그래서 미국 교포사에서 독립자금을 다 대줘갖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간도는 어떻게 했냐. 간도는 원래 1차 세계대전 때 그게 있었어요.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최대 소를 팔았던 사람이 있는데 소 팔았던 함경도 쪽에 소를 갖다가 전쟁 물자로 팔았어요. 러시아에.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쪽에 그 자금 갖고 북간도하고 일부 그쪽을 개척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명동이라든지 이런데 대종교라든지 한국에서 종교 탄압받던 분들이 간도에 몰리면서 그분들 중심으로 새로운 인내천 사상을 한 종교 비슷한 운동을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독립운동은 조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양반 계급이 그대로 그때도 노비라든지 해방했다고 그러지만 그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지주 계급이 상당히 일본에 협조하고 일본 유학 갔던 분들도 다 양반 계급이었어요. 양반 지주 계급이었어요. 질문하세요. 10,000원 주고. 그래서 끝까지 독립운동하고 자기 조국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이쪽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하는 이쪽 독립운동, 한국의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저한 운동을 통해 동양 노동 착취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했던 10분의 1 세금을 걷어서 개신교 문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상해라든지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선 내부에서는 어땠냐? 철저하게 일본에 순응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같으면 일본 사람들이 법을 정해요. 한국에 와서 미개인이라고. 그러니까 같으면 가면 똥 막 넣어 있고 개판이니까. 그래서 자기 앞에 마당을 쓸지 않는다거나 거리에 뭘 갖다 지저분하게 하고 그러면은 체벌을 합니다. 양반이고 뭐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체벌을 합니다. 조선인에 대한 체벌을 해요. 더럽다고. 체벌의 종류가 5가지인가 있었는데 그 체벌 종류가
사람들 앞에서 따기 때리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다루듯이 패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순사가 하는 겁니다. 순사. 헌병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순사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순사 모집할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체벌의 문화였어요. 일본, 한국의 지배 방식이 뭐냐? 체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조선인들은 조선 엽전이라고 따귀를 때 이게 이제는 벌금 비슷한 거예요. 조선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작대기 같은 걸로 머리를 때린다던가 인격적으로 모멸하고. 예. 질서를 지키라고. 시끄럽다. 시끄럽게 하면은 뭐 몽둥이를 5대 맞기.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당히 모멸적이에요,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교 유학자라든지 양반들이 반발을 하진 않았어. 반발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있는 거지. 조용히.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조용히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일본인들은 한국에 와서 이제 일본 사람들 70만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프로냐 같으면 5% 정도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인들만 있다고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 부역하는 사람이 한 15% 정도 동조하는 절대 동조 세력이 한 15% 있었어요. 20%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일본 절대 동조 세력이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양반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착취하고 수탈하고 전쟁 물자하고 이럴 때 제일 많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착취 수탈 받았던 계층이 그때는 농민 계층이었던 거죠. 지역 자영농 농민 계급. 대농장화예요. 이 대농장을 나중에 헐값에 사들인 게 이 15% 중에서 적산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적산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저기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던 하층 계급민들이 한국에 도저히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얘기하는데, 일본에도 엄청나게 한 100만 명, 150만 명. 그러니까 간도에 한국에서 너무 수탈이 심하니까 토지라는 대농장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때 간도에 한 100만 명. 뭐, 일본에 한 70만 명. 그 다음에 미국이나 멕시코에 한 50만 명 정도 갔는데 유일하게 돈을 걸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형 국가라는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꿈을 꾼 게 미국에 왔더니 대통령제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그러니까 다른데 뭐 이렇게 간도라든지 이런데 러시아라든지 보면 배울 게 없잖아. 뭐 소비에트 국가를 만들 거야? 그런 국가도 꿈꿨던 게 김 알렉산드리아나 이런데 최신식 국가였지만 사실은 미국에 와서 이제 사탕수수밭이나 이런데 일했던 분들, 멕시코나 이랬던 분들은 미국의 도시 문화라든지 민주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이었거든. 시민권이라든지. 시민권이 있으면 투표를 하고 내가 뭐 군수도 뽑고 동대표도 뽑고 내가 아무튼 다 뽑는 거야. 하층 계급한테 시민권을 주는 거야. 양반 계급을 주는 거야. 이런 게 미국 문화에서 그 조선 사람들이 받았던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관은 조선의 역사 문화 유산을 받은 게 아니야. 조선이라 왕실이 나라를 팔아먹은 민중을 팔아먹은 배신자인 걸 알았었어요. 미국 동포사회는. 그래서 그 동포사회에서 안창호라든지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상적인 국가의 꿈을 꾸고 상해라든지 이런 데서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상적인 국가관이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적인 국가관에 대해서 기꺼이 돈을 주고 시간을 내주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 교포사회 분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시민권을 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아니에요.
그 이상적인 국가의 꿈을 갖고 뭐 상해나 이런 데서 독립운동을 해도 평생 감시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삶이냐 그러면 독립운동가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자극적이고 막 그런 투쟁의 역사 아닙니다. 한번 사고 친 다음에 계속 평생 쫓겨다니고 감시다니고 빈곤, 아사 직전, 가족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에요. 평생 뭐냐 같으면 저 지하실 생활을 했었거든요. 전기 주임하면서 기사나 아파트나. 우리나라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그 기술 노동자 겪는 환경적인 거는 사람 개대히 취급을 합니다. 지하 4층이나 이런 데 있어, 빌딩이나.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 이제 사람 없는 데서 있고 막 그런 환경이 있으면은 음침해요. 근데 그런 환경으로 평생을 사는 거라고. 그래서 뿌리가 그 사람들의 조선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간도나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그 영향은 물론 그 저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같으면 소비에트가 독립운동 다른 나라들도 그런 투쟁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군사 투쟁 운동을 소비에트 지원하에 했지, 간도나. 그게 그 시대에는 그저 대규모 인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처음에 그 생겼던 모든 국가관이나 이사관은 전부 다 양반 쌍놈 문화가 아닙니다. 철저한 황해도, 함경도 사람의 대규모 인구 유출, 미국에. 거기 갔던 그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하층 노동자 계급의 모은 피가 땀의 꿈이에요. 그걸 보고, 그 운동을 하고 보고 했던 그분들의 자식들이나 그 동료들의 독립운동이 중국에 와서 한 겁니다. 그럼 왜 내부에는 없었냐? 내부에는 사회주의 운동은 있었지만 그런 이상적인 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뭐 보면 그래서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우지만 자유를 맛봤던 사람들, 미국에 와서 자유로운 분위기 맛봤던 분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시민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꿈꿨던 국가는 그런 어떤 홍경래가 꿈꿨던 그런 이상적인 국가, 플러스 미국, 그런 쪽 주의였지.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조선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양반이라는 얘기가. 왜? 철저한 미국 문화인 거예요. 미국식.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모든 그런 테러리스트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운동 했던 거는 상당히 점잖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금이 뭐 어떻다 뭐 마치 도둑놈이나 그런 화적대로 몰고 이러는데 저기 잔인성이나 다른 나라 독립운동하거나 이럴 때 그런 잔인성이나 이런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당히 어떤 면에 대의명분적으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헌신과 희생적으로 한 겁니다. 1910년 20년대 물론 30년대에는 그런 독립운동이 사회주의 계열로 넘어가갖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그 공산당이 그쪽 화북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소비에트가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는 게 내부에서도 미주 쪽이 많이 위축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고립감 속에 평생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꿈꿨던 그 국가 공화정의 일원이자 자식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무슨 양반 왕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주류 하층 계급이 꿈꿨던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분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다 황해도, 함경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고향을 수복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 그분들이 살았던 땅들, 그분들이 태어났던 고향, 그분들의 꿈을, 이상과 꿈을 그 역사의 자식들이 우리가 실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황해도, 함경도에다가. 우리는 필리핀부터 시작된 대농장의 하층 계급 노동자의 피땀 어린
독립운동으로 일어난 공화정의 역사지. 소비에트도, 일본도, 간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도가 아니고 함경도, 황해도가 우리는 뿌리예요. 그 세도가가 제일 싫어했던 홍경래와 함경도 사람들의 평등주의.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아버지들이 황해도, 함경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김구 선생님부터. 그분들의 고향에 그분들의 이상과 꿈과 현실을, 이 공화정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안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황해도니 북한에 있는 땅들은 역사적으로 이 공화정의 뿌리와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통성이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한반도에서 어디가 전통성이 있는 겁니까? 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족벌가 생기고 조선 이야기나 조선 왕실에 계속 세뇌시키는 거, 양반계급.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정의, 대한민국 공화정 사회의 뿌리와 근거가 북한에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 고향도 그렇고 전부 다 역사 전통성이 대한민국 공화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조선시대 얘기하고 양반쌍로 족벌가 얘기하고 그런 공화정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 공화정의 주역들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 평등하고, 그게 교육과 재산과 신분의 차이가 없는 나라. 근데 지금 그 분들을 유튜브에서 도둑놈, 화적대, 테러리스트, 강도대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우리나라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려한 삶이 아니고 평생 피폐하고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평생 혼자 고독, 외로움, 고립감, 이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독립운동가라는 사람이. 그 한 인간의 최후까지 그 빈곤에서 버리지 않았던 꿈이 이 공화정입니다. 그 고립감 속에서 그런 신념을 버리지 않고 만들어낸 국가가 이 공화정. 근데 그 공화정 정신을 부정하는 건 뭐예요? 반공화정적인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뭘 꿈꿔? 조선시대 계급사회. 그럼 반역이에요. 그럼 반역입니다. 우리 뿌리가 어디서 있어요? 우린 북한에 있습니다. 뿌리가. 미주,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뭐 부끄러운 역사도 아니고, 그런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를 꿈꾸고, 계속 독립운동하고, 계몽운동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시민이 시민을 기만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나라에 지금 퍼져 있는 게, 한마디 더 할게요. 이 나라에 퍼져 있는 게 가장 문제가 뭐냐 같으면, 내 노동이나 내 꿈은 특별하지만 남의 노동이나 남의 꿈은 별거 아닌 거야. 나만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남들 착취하거나 사기치는 거에 배신하는 거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 네, 나만 소중하니까. 그러면 그분 이름이 뭔데요? 넌 개새끼야.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